반갑습니다. 차영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레콩 한국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토론 나누는 거 들으셨죠? 못 들었으면 다시 가서 보시면 돼. 이 영상 보고 또 뭔 얘기인가 또. 왜? 이거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궁금한 거 조금씩 파헤쳐 본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은 본네트에 떡 아니면 앞에 앞쪽이라든가 써 있죠? 내 가스가 어떤 게 들어가 있냐. 134A, 1234YF. 이거는 뭐냐? 가스의 번호예요. ICB 이런 것처럼 번호거든요. 내가 어떤 번호에 대한 가스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134A하고 1234YF 왜 바뀌었냐. 그쵸? 변화. 뭐 이런 거, 고장 증상. 뭐 제가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래도 모셨으니까 우리 대표님이 한번 정도 또 경험상 뭐 이렇게 좀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에어컨 차량에 넣는 에어컨 가스가 기존에 우리가 대부분의 차량들이 R134A를 쓰다가 최근에는 1234YF 가스를 넣는 차량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브랜드에 따라서는 2010년 초반서부터 2010년 뭐 중반 혹은 후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시기에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요. 뭐 이제 일반적인 오너분들이 가스에 대해서 너무 깊은 특성을 아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략적으로만 소개를 해드리면 R1234A 대비 1234YF가 이산화탄소 그 배출에 있어서 훨씬 더 환경에 유익한 가스입니다. 약 350배 이상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1234YF 가스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애들도 있지만 이 네. 지구를 살리려면 돈이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1234YF로 넘어갔는데 가스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참 보면은 애로점들이 많습니다. 샵에서도 네. 그렇고 우리 맞습니다. 고객님들도 이제 네. 비용이 많이 투자되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1234YF 가스가 환경에 유익한 건 맞는데 사실은 에너지 효율이나 에어컨 자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데는 구형 가스들이 더 사실 수월하고 안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34YF 가스는 탄화수소 계열이라 그래서 이게 폭발성이 있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비가 공기하고의 혼합비가 맞고 발화점이 있으면 인화점이 있으면 이게 그 폭발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고 밀도는 134 대비해서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한 19, 18% 정도 밀도가 더 높은데 이게 상온에서의 포화 압력은 약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실제 가스를 취급하는데도 좀 더 위험성이 있고 또 에어컨 시스템도 훨씬 더 정밀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현장에서도 이제 보다 보면은 이게 기존의 134A 수리할 때하고 1234YF 수리할 때고 솔직히 가스비 빼고는 다 똑같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구조는 똑같아요. 뭐 금액이 1234A보다 1234YF가 뭐 콤프라든가 뭐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장 자체 내에서는요. 경로도 쓰고 그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즘 현장에서도 1234YF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1341 넣는다든지 그런 거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압력 차이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우리 애들을 위해서 친환경 가스를 좀 있는 걸 써야 되지 않냐라는 거에 그걸 같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훗날 그렇죠? 훗날 네네. 더 좋은 거죠? 이거는 네네. 더 완벽한 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더 네. 훗날. 일단은 음, 그래도 음, 1234YF하고 134대에서 이제 음. 기술적인 차이를 조금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음. 얘기를 잠깐 먼저 좀 아, 예, 그래요. 말씀드리면 예.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음, 같은데 음, 1234YF가 환경에 유리한 대신에 음, 에어컨 시스템은 훨씬 높은 정밀도를 갖는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 응축을 시킬 때 그러니까 이제 가스를 응축시킬 때의 응축 부분도 훨씬 더 이제 사실 큰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최적에서 압축이 2배 정도 압축률이 높기 때문에 응축기도 훨씬 커져야 되고 또 이게 응축하는 과정에서 열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동일하지만 1234YF 시스템이 훨씬 정밀해야 되는데 이게 그 아이러니가 폭발성 가스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다 용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지 못해요. 그럼 이제 수리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뭐 특별한 형상의 실을 쓰거나 오링을 쓰거나 아니면 그렇죠. 볼팅을 해서 시스템이 구성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에어컨이 작동하면서 자주자주 오일을 갈아주고 이러면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누출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 실제로 새는 것도 아마 필드에서 되게 많이 새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1234YF의 좀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스가 이제 신형가스가 CO2를 냉매로 쓰는 시스템인데 이 제품일 텐데요. 보면 이렇게 PH4CO2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기존의 이제 1, 2, 3, 4 YF의 폭발성이 제거되고 훨씬 더 효율 좋고 환경에도 좋은 가스가 CO2라고 해서 보통 자동차용으로는 R77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우디의 일부 차종이나 벤츠의 최상위 모델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도입을 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가스는 특성이 뭐냐면 압력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바라고 하는데 1400 PSI 정도가 넘는 그 압력에서 유지되고 작동되는 가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새는 문제는 현저하게 줄어들겠지만 아마 그 제조 비용이 늘겠죠. 그리고 또 장비들도 마찬가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 보면 또 우리 카센터 사장님들 보실 거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그 오너분들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저는 여기 어쨌든 134A하고 1234YF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지만 색깔도 이렇게 예전에는 흰 톤으로 나왔다 검은 톤 나왔어요. 냉동 오일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 겁니까? 뭐 다른 데 부분도 있지만은 이 이레콤이라는 브랜드에서 어떻게 이거를 골라서 처방을 해야 되는지 시공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또 예. 냉동 오일은 이렇게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냉동 오일이 존재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뭐 운영되는 대부분의 차들을 보면 사실 두 가지 종류의 오일만 있으면 이레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99%의 일반적인 승용차 차량들은 내연기관 차량들은 뭐 가솔린, 디젤 구별 없이 PAG46 정도 오일을 쓰시면 이레콤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34YF를 완벽하게 대응하게 만들어진 오일이기 때문에 134나 1234YF에서 구별 없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용 오일 같은 경우에는 POE 100 정도의 오일을 쓰시면 상용차의 대부분의 스펙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가스 구별 없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제조사의 오일이 가스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왜 비싼 거예요? 어, 왜 비싼 거예요? 아니 뭐냐면 네네. 1리터에 네네. 뭐 15,000원짜리도 있잖아요. 네네. 형들이 보면 이거 왜 5만 원 넘어가는 좀 겁니까? 이게 뭐 방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역설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레콤을 네. 한국에 처음 소개한 7년 전에는 저희가 97개국제 이레콤을 쓰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 130개국에서 이레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레콤이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곳에 OEM으로도 케미컬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저희가 3년 동안 소비자 판매 가격을 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존에 쓰셨던 뭐 묻지마 브랜드 아니면 뭐 중국제 좀 저품질 오일에 비하면 많이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반대로 설명드리면 B사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굴지의 독일 자동차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오일에 저희가 사실 OEM을 공급해요. 근데 한국에도 똑같은 오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일을 사시려고 하면 지금 아마 한 12, 3만 원이 넘을 거예요. 같은 250ml 양에. 싼 건데요. 그러면 또, 이건 네. 네,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그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은 많은 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용 냉동 오일은 끼케야 200ml가 채 들어가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고열에 시달리기도 하고 극한의 온도까지 또 떨어지기도 해서 뭐 플러스 250도, 마이너스 뭐 40도 내외까지를 물성을 유지하면서 견뎌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공개하는 브랜드도 이 냉면 오일 시장에서 거의 없습니다. 네. 잘 없고요. 진짜 콘덴샤는 뜨겁고 에바는 차가워. 뜨겁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갈 때도 그 뜨거운데도 잘 버텨야 되고 차가운데도 잘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솔직히 이게 보면은 뭐 컴프레셔에서 시작을 해서 컴프레셔에 다시 빠르게 냉동 오일이 가서 공급을 해야 컴프레셔의 재성능을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오일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기관은 어떻게 보면요. 온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오일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이 냉동 오일은 그러니까 뭐 냉매 오일은 수분을 흡수한 대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성이 굉장히 높은 오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어컨 시스템 안에서도 이게 완벽하게 진공으로 밀폐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새 차를 뽑아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 1년이 지날 때마다 보통 보면 에어컨 안에서 오일이 많이 들어가는 차, 가스가 많이 들어가는 차는 보통 한 50에서 70ml 이상도 수분이 발생하고요. 그렇지 않고 뭐 가스의 양이 500에서 600대 차량이다라고 하면 보통
노후된 차량들 한 3, 4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오일 안에 폐 수분의 양이 30에서 50ml 리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오일과 나쁜 오일의 차이는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수분을 다 먹어서 오일하고 섞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 안정성을 얼마나 유지해 주느냐 차이가 크고요. 또 저품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에 주입이 돼서 에어컨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정말 단시간 안에 이 물성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기체화도 잘 되고, 기체화된 게 액체화로 변환되는 과정도 되게 더뎌지고, 이러다 보니까 에어컨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들을 하시죠. 자,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2만 마디에 한 번씩 냉동 오일을 에어컨 걸로 교환을 하고, 다른 거 좋습니다. 어쨌든 성능 나오는 걸 교환을 하고, 그러면 교환을 할 때 정량의 가스가 다시 들어갑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인식을 시켜주기까지가 우리 대표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당연히 우리 고객님들이 와서 2만 3만 됐으니까 냉동오일 한번 갈아주세요, 이런 말 나오기 전까지 계속 구조하니까, 대표님께서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사람한테도 안 좋아요, 이렇게 해야 고장 안 나요, 이렇게 해야 시원해요, 이렇게 해야 연비 잘 나와요, 여러 가지 이런 말을 계속 떠들어 대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현장은 조금 더 현장에 답게끔 제가 또 영상을 달아 드릴 거예요. 달아 드릴 거고. 요거 하나 말씀하시- 예. 설명해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네. 아마 국내에서 자동차용 케미컬을 취급하는 브랜드 중에서 이게 항공 특성을 해서 오일을 수입하는 나라는 아마, 그러니까 수입하는 브랜드는 아마 저희밖에는 없지 않을까. 저희가 7년 동안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항공 특성으로 이탈리아에서 갓 제조된 오일을 수입해서 가능한 신선한 오일을 여러분들한테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그쵸. 그 외에 네네. 또 있잖아요. 왜 비행기로 들어온 이유가 있잖아요. 또. 이게 예. 보통 오일 같은 경우를 대부분은 다 해상 운송을 하게 되는데, 최근 2023년 4년 자료들이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적도상의 온도가 보통 이제 90도를 넘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제 이 냉동 오일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도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이레콤의 냉동 오일도 보면 병은 250ml 병인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두껍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색상이 변한 이유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그런 자외선이나 외부 환경에서 오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보통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짧으면 뭐 50일에서 70일을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냉동 오일이라는 특성 때문에 비싼 비용, 이제 값비싼 비용이 들지만 항공 특성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한국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오일들이 드럼 단위로 수입이 됩니다. 200m 드럼 단위로 수입이 돼서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면 자기 이름을 달아서 파는 군소 브랜드도 다 작은 용량으로 소분을 해서 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김 빠진 콜라는 안 먹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미 완성품으로 만들어져서 소비자한테 바로 가면 좋은데, 한국에서 소분되는 과정에서 대기 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공기 중의 수분을 또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바로 여러분의 차에 쓰일 수 있는 용량의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고, 신선한 오일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냉동 오일이 수분을 잘 흡수하죠? 매우 흡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뚜껑 딱 따면은, 저는 그 현장에서 보면은 이거 해서 닫아놔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까지도 닫아놓는데 그 리저버 탱크에 보면은 노출돼가지고 1년 전에 있는 건 담아놨다가 다음 봄에 그거 그대로 내 차에 빨립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예, 보통 그걸 비교하면 모르는데, 예. 1리터 단위가 아직까지도 그냥 보편적으로 뭐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오일의 품질도 뭐 품질일 수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에어컨 장비 중에 구형을 쓰시는 데들은 아직까지도 뭐 불투명한 밀폐용기 타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6병이 보통 500ml 단위인데, 500ml의 16병을 넣어놓고 나면 이거를 뭐 3주도 쓰고, 이게 보충 위주로 하시는 데들은 한 달도 쓰다 보니까 이미 사실은 산패한 오일인 거죠. 아니, 금방 얘기하는 것 중에 얘기 잘하셨지만, 저는 지금까지 에어컨 관심 있어서 해본 결과 보충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개념이. 맞습니다. 보충은 없어요. 내가 파이프를 하나 바꿨어요. 그러면 제일 지금 보세요. 파이프를 바꿨어요. 그 전에 정확한 냉동오일이 있을까요? 아니죠. 파이프를 바꿨어요. 여기 얼마가 묻어 있을까요? 그러면 얘가 파이프를 왜 바꿔요? 새니까 바꾸겠죠. 그렇죠? 그러면 새면 얼마큼이 또 도망갔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다 긁어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 오늘 포터가 왔는데 그거를 냉동 오일을 바꾸면 기존 양보다 다 오버페이스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고요. 수용차를 바꾸면 기존 양보다 다 작아. 그렇게 냉동을 똑같은 계속 바꾼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참 그런 사례들이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또 대부분이 지금 1, 2, 3, 4 YF 가스를 쓰면서 압력이 높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오너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차의 가스를 회수기가 회수했다가 다시 나한테 넣어주는데 왜 이렇게 가스 비용을 많이 받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여기 차영 TV도 워낙 플러싱을 오래 하셨고 잘 하시지만 이게 그 에어컨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내 에어컨 시스템 안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가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불응축 가스로 가스가 변질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가스가 그렇게 변질되면 가스가 들어있던 양보다 압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잘하는 서비스점들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가스를 보통 버리는 걸 선택하는 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데들은 그걸 다시 장비에 회수시키고 다시 넣어주면 오염된 장비에 있는 오염된 가스를 다시 넣고 하다 보니까 압력도 안 맞고 그리고 또 압력이 안 맞으니까 오일 양도 적정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년에 그러니까 불과 100으로 봤을 때 에어컨이 정상인 차도요 0.5%씩은 무조건 없어집니다. 무조건. 그러면 없어지면 압력 대비 가스 양도 모자르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냉동하는 건 뭐냐면 규정되게 관리하면 가스 양도 오일 양도 여러 가지로 좋은 거거든요. 차후에도 달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 컴프레셔란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시스템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POE도 설명했지만 살짝한 겁니다. 다음 시간엔 자세히 요거를 이제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인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